블룸버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 투자가 너무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중국 증시 대폭락과 유사한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 증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정책이 바뀌니까 도박장이 된 증시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중국에 붙었던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투자 불가 국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의 "정책 실패와 극심한 변동성으로 투자 매력이 상실된 국가." 금융위원회 "아니다. 우리 경제 좋고 기초 체력 좋아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해 드릴게요. 자,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상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한국은 27거래일 만에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경제 위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승인해서 진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서투른 정책으로 통해서 시장이 붕괴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AI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PER이 5.5배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반대 매매 36만 개 아니다. 우리 일평균 3천 개다. GDP 성장률 좋고 경상수지 흑자 굉장히 좋다. 상장사 실적 굉장히 좋다. 뭐 천조 원 가까이 된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도 진행하고 있다. 레버리지도 이제 아무나 시키지 않고 우리 변동성 축제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기초 체력 좋죠. 금융의 말대로 좋아요. 하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정책을 실패하는 이런 구조가 유지가 되면 경제 체력이 좋아도 오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자, 반대 매매 36만 개가 아니래요. 3천 개래요. 그럼 적나요? 많은 거죠. 적지 않은 겁니다. 자, 레버리지로 인해서 시장 왜곡을 초래했어요. 예탁가 상향으로 이미 안정화했다지만 피해 본 사람들은 다 봤죠, 이미.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좋아졌다 한들 우리는 불안정성에 너무 무섭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외국인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올려주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의 2주간 주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7월 28일에 15% 가까이 폭락을 했고 7월 31일에는 30%가 올랐고 다시 8월 3일에는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게 시가총액 수십조 기업이 맞나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이 수십조의 기업이 시적 가치와 무관하게 상한가를 오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졌을까? 이게 외인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을 많이 벌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쌀 때 샀고 300만 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많이 파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AI 칩이 영원히 이렇게 팔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어떻게 됐죠? 개인이 이거 다 사줬죠. 다 사고 다 매수를 하고 이거를 역대급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다 팔고 나가는데 한국인만 장에 나가서 손해를 잔뜩 본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권가가 리포트를 내는데 똑같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한쪽은 47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한쪽은 "아니다. 이거 140만 원 그 이하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 종목입니다. 뭐 다른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엇갈린 리포트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투자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생상품 ETF, 레버리지 ETF가 움직이면 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매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장 막판에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파생상품 시장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 리밸런싱 자금이 너무나 큰 겁니다. 하이닉스 본주에 너무나 큰 부분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 거고, 이걸 맥더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진입을 해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신용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떨어지죠. 그러면 레버리지 ETF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팔고 사는 과정에서 더 떨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펀더멘털은 좋아요. 하이닉스 돈 못 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식이 오르지 않는 일이 발생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내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체력이 좋고 기업이 좋다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에 쏠림이 있다면 시장 구조가 망가지고 주가가 왜곡되는 거예요. PER 좋다고 PBR 좋다고 구매하기에는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레버리지 추천해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자, 레버리지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맞출 수는 없죠. 이때 레버리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강제 청산당할 위기가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물을 샀고 분산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거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주 위주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왜 코리안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을까? 이건 지금 한국 기업이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 잘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잘 팔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레버리지를 갑자기 도입하고 또 제도가 계속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이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재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 도박장이 되어버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만약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